팀 F가 회생 개시 되었습니다. 파산은 면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죠. 1조 2천억, 1조 3천억의 이제 채권액이 있고, 또 채권자들이 뭐 10,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니 이게 금방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. 업계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고객들과 이제 협력업체들에게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.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파산은 막아야 된다, 뭐 이런 인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뭐 과거에 법인회생을 했던 이제 전례를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채권 금액을 거의 한 10%대까지 이렇게 줄인 다음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겠지만,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되살려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팀F 같은 경우에도 좀 나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험난할 거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이미 이 7월 중순에 그 사태가 있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임직원 수도 많이 급감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법인회생 개시가 되었다고 해서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협력업체들, 거래처들, 그리고 고객들, 그리고 직원들, 뭐 여러모로 직접적,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. 이제 구영배라고 하는 놈과 그 팀F의 그 류 대표들, 그들이 이제 국민들과 고객들,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. 참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죠. 대한민국의 이커머스의 한 축들을 뭐 여지없이 이제 무너뜨리고, 이제 협력업체들 이제 지급하지 못했던 그 대금들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. 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500만 원, 1000만 원도 큰데, 그 거래처들 뭐 작게는 몇천만 원부터 수십억까지 채권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. 제 지인도 거래를 했는데, 제 지인 회사가 이제 거래했던 거래 규모가 한 수십억이 넘는 거예요. 한 40억쯤 된다라고 들었습니다. 그 40억에 그 결제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면 고스란히 이제 이어서 회생하거나 파산하게 되는 거죠. 사실상 시간의 문제인 거지 1년, 2년 지나고 나면 아마 제 지인 회사도 파산을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40억 벌어서 40억 매출 내서 이익으로 한 2억, 3억 정도 내서 직원도 월급 주고 운영하고 물건 사입하고 창고 보관 비용, 뭐 배송 비용, 뭐 여러 가지 고정 비용들을 부담하고 지내왔는데 순식간에 40억을 두드려 맞으니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죠. 꽤나 충격적이더라는 겁니다.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어술했나, 아니면 정말 그 회장이라고 하는 놈과 그들이 시대의 사기꾼인가.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, 판사가, 검사가 이제 처벌하겠죠. 근데 이제 법적인 처벌을 두고서라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이 좀 되어야 할 텐데, 과연 어떻게 수습이 될까 참 걱정이 많죠. 이커머스 기업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자산이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 가치가 더 클 거다라는 인식 때문에 아마도 법인회생 개시를 한 것 같고요. 분위기를 봐서는 이커머스의 특성상 지금이 이제 9월인데 올 2024년 12월 말 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채권 금액을 다 이렇게 리스트업하고 정리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탕감해주고 얼마만큼의 채권을 갚을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,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회사로 아마 매각을 해서 사태를 풀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 과정에서 손실을 감내해야 될 고객들, 이제 거래처들, 직원들이 이제 있는 거죠.
참 씁쓸합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 구영배라고 하는 그 인간과 몇몇 경영진들의 이 잘못으로 이렇게 회사가 망가질 수가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고, 지금도 믿기 어려운 얘기죠. 불과 얼마 전까지는 고객의 사랑을 많이 받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한 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얼마나 이제 그로 인한 여파가 사람들에게 미칠지는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두려운 얘기죠. 무서운 얘기입니다. 지금의 정부가 당장은 그로 인한 연쇄 도미노 부도를 막기 위해서 유동성도 공급해주고 이런저런 각종 세제 혜택이나 지원들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,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, 그리고 그 이제 중소업체들이 얼마나 감내하고 견딜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로 인한 충격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고, 많은 이들이 그 피해를 감당 못해서 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무서운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 같습니다. 비단 CMF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뭐 회생한다, 부도가 난다, 파산한다,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. 참 무서운 얘기고 많은 두려움이 앞섭니다.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이제는 그 어느 것도 확실하다,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, 항상 안전하게 하고, 뭐 상품권 같은 걸 함부로 많이 사놓는 것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조심해야죠.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좀 깐깐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내야 삶이 지켜지고, 또 위협이 생겼을 때, 위기가 생겼을 때 그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무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. 나라도 믿어서도 안 되고, 기업도 믿어서도 안 되고, 이웃도 그 어느 것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조심하고 염려하고 따져보며 사는 게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생존 대책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죠. 이놈의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감히 생각하건대 CMF 관련한 경영진들은 경제사범이라 엄청나게 많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경제적인 죽음으로 내몰았나 라고 생각해보면 참 할 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. 앞으로 그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, 이제는 온라인 쇼핑보다 오프라인 쇼핑을 더 선호하고, 이제 사람들의 이제 소비 형태도, 쇼핑 패턴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